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면서 결렬을 선언했는데 이후 나온 미 국무부의 반응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협상이 소득 없이 끝이 났습니다. 북한은 결렬이라고 공개 선언하면서 미국의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일단 북한의 발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북한의 발표가 미국의 입장과 온도차가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전체적으로 저는 북한이 결렬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판을 깬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도 회담에 전반적으로 지금 하노이 이후에 북미 간에 거의 실질적으로 이건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예. 이 만남에서 하루아침에 북미 간의 적대가 해소되기 어렵다. 이 미 국무부의 발언은 저는 북한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결국 지금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처음부터 받아내겠다 이런 입장 선언을 했지만 사실상 첫 만남은 결국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 이런 차원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첫 만남으로 판이 깨졌다기보다는 네. 앞으로의 만남을 위한 초보적인 서로 간의 탐색전을 펼쳤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완전 결렬은 아니었다. 탐색전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좀 양측의 간극이 좀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포괄적 합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새로운 제안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스몰 딜과 빅 딜 사이에서의 적절한 지점을 북미가 아직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적 해법 대 포괄적 해법 이 차원에서의 어떤 두 가지를 어떻게 전맥시킬 것인가에 대한 북미 간의 삿바싸움, 기싸움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이제 이번 스톡홀름 접촉은 앞으로 북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호 간에 그것을 좀 과제를 던져주는 예. 단기 과제를 던져주는 그런 성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올 연말까지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기다리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한 2주 정도 또는 2, 3주 안에 다시 만나서 지금 서로 입장차를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북미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촉매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새로운 제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이 창의적 구상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거긴 좀 어떤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서로 간에 북한이 어떤 카드를 꺼내냐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는 것이고 또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넓게요. 북한은 네.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적대 그 철회 그리고 제재 완화 또는 해소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생존권이나 이제 발전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꺼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예를 들면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랄지 또는 한미 군사훈련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상태의 그 내용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이번 스톡홀름 협상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뤄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결과를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서로 간의 입장차의 큰 틀에서의 내용들을 좀 다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서로 어느 정도 녹익은 상태에서 그 입장을 내놓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뭐 큰 틀에서 이야기 정도가 이번에 진행됐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처음부터 한 번에 실무회담으로 이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올해 내용들이 다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수차례 실무회담이 개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최종 그 결론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우선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북한은 좀 다소 격앙된 듯한 그런 좀 분위기와는 달리 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비교적 분위기가 차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온도차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 지난 하노이 때 같은 경우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북한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제3의 안을 들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반발이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예.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미국도 거기에 덩달아서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미국이 매우 온건하고 매우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그런 표현들을 국무부를 통해서 꺼내놨습니다. 네. 70년간 북미 간 적대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건 사실상 미국이 그런 표현들을 그동안 쓴 전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측에서 2주 안에 다시 협상하자는 것을 미국은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유연합니다. 예. 결국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미 간의 실무 협상 또는 실무 접촉을 어쨌든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 의지가 분명히 있고 북한이 약간 뭐 뒤로 빼는 듯한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예. 저는 이건 전술적인 협상 전략에서 봤을 때 매우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북한의 행보라고 봐야 될 것 때문에 지금의 이 접점은 실무회담을 다시 조기에 재개하는 부분은 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2주 안에 이 재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좀 답변을 했었고 북한에서는 어쨌든 연말까지 좀 시간을 가자라고 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재협상이 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저는 실무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면서 뭐 거의 끝장토론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 10월 초인데요. 거의 석 달, 두 달 후에 보자는 건데 이러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동력이 많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은 북한이 조금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마냥 지금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예. 미국도 대선 프로세스가 이제 곧 시작되는 것이고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안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로드맵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은 북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국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이 지금 뒤로 빼고 있고 미국이 적극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한두 번 더 보다 전향적인 그런 북한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고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스웨덴에서 2주 안에 다시 실무 접촉이 열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첩정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북미 협상에서의 여러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일 텐데 연말까지 좀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물밑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핵실험이나 또는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도 김명길 대표가 했는데요. 저는 그것은 뭐 북한이 꼭 그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예.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양보를 촉구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전술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이 SLBM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매우 또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예. 미 국무부나 미국 행정부의 행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행동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은 명확한 것이고요. 또 북한과 미국이 그러한 사태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SLBM을 지금 바지선 수중 바지선 정도에서 쐈습니다만, 만약에 그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내용이 달라지죠. 이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매우 달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북한이 많은 대화를 해서 지금의 국면들을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북미가 이제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결정적인 어떤 시험대에 올라서서 지금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다시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한의 가능성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역시 이제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 또 중개자 역할은 여전히 지금 중요하게 돼 있고, 또 이런 국면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 사이에서 정확한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윤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미 간에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남북 간에도 뭐 물밑 접촉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물밑 접촉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국면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이 프로세스가 올해 9월부터 한 11월, 지금 이제 10월입니다만 10월부터 12월, 11월, 12월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국론의 그 분열이 아닌 여러 가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외교적인 행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에 대한 어떤 외교 안보 부분에서만큼은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자, 김영경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말 오전 시간인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